제발 시간을 일주일만 더 주시면 안 돼? 진짜 마음 편히 영상 찍고 싶다. 아 진짜로.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골목 속에서 진짜 뽑히는 괜찮다. 개념. 재밌을 것 같아. 어릴 때 애기로 풀어나가도 괜찮을 것 같고 인터뷰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며 사람 간의 문제 발견하기라는 주제에 대해 집중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한 번에 나오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랑 지수 언니랑 이렇게 골목을 찍으러 다니면서 계속 느낀 게 여기 골목이 맞나라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골목들이랑 다르게 너무 넓고 뭐랄까 차들도 너무 많이 주차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골목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뭐 김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품앗이 해주면서 다들 이렇게 어울릴 일이 많았는데 이제 다 그런 곳들이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고 골목이 사라지고 큰 도로 같은 거밖에. 이에 따라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죠. 이 단어들은 우리 사회의 이미지라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이자 공간인 골목에 주목했습니다. 다닥다닥 이웃들과 붙어있던 집들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동차와 거리의 네온 사이 화려한 빌딩 숲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형이 되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잊혀졌던 공간, 바로 골목입니다. 과거의 골목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죠. 골목은 이웃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사회적 장이었습니다. 상점 주인과 주민들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던 그 골목은 공동체의 중심이었죠. 그러나 현대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소통의 공간들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넓은 도로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서로 마주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골목이 사라짐과 함께 사람들은 더 이상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에 갇히면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죠. 저희는 이런 개인의 정서적 문제가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오해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반대로 이웃의 문제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생기게 되죠. 개인의 고립은 곧 사회적 소통의 부재로 연결됩니다. 현대 도시화 과정에서 공유 공간의 부재가 소통 부재와 개인주의 심화를 초래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루이스 워트는 1938년 그의 유명한 에세이 Urbanism as a Way of Life 에서 도시에서의 사회적 결속이 약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도시는 익명성을 증가시키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골목과 같은 공유 공간이 사라짐으로써 사람들이 더 고립되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과거 골목은 일상적인 공동체의 공유 공간으로 작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골목을 통해 서로를 마주하며 신뢰를 쌓고 연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유 공간의 사라짐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공간에 갇히게 하고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거나 공감할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상호 존중이나 배려의 감각이 약화되고 사회적 관계가 더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와 도시계획, 도시의 쇠퇴에 대해 관심을 쏟은 저술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제인 제이콥스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산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록이 크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죠. 서로 만나는 일이 적습니다. 하지만 블록을 잘게 나누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죠. 쉽게 말해 골목길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쌍문동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특히 골목 문화의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로 뽑힙니다. 쌍문동은 한국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일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당시의 따뜻한 이웃 관계와 골목을 중심으로 한 소통이 잘 드러나는 곳이었죠.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골목 문화의 정서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곳을 어린 시절 골목골목 누비며 자라왔던 분이 계십니다. 언덕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목과 골목이 연결되어 있었고, 골목을 뛰어내리고 시장을 건너고, 그 다음에 할머니 집으로, 그 다음 친척들 집으로, 구슬치기, 이런 거 딱지치기 하면서 놀았고, 놀이터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었고, 아이들이 언제나 나가도 이제, 누구든 나가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불안하지 않은 공간. 거미줄처럼 물길이 연결되는. 그 골목이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곳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관계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니까, 골목을 지나다 보면 누가 어떤 일을 겪는지 알아요.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막 소리 지르지 않고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어제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짐작하기도 하고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기억이 나고 골목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같이 나의 기억도 그 사람들과의 기억도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라던가 혹은 소외감이나 외로움 이런 걸 느끼셨는지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소통 방식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해요. 골목의 의미를 두고 살지는 않았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시야가 좁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어진다는 그 개방감이 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기억을 해보면 막, 좁아지긴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 끝에 뭐가 있는 내가 알지만,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공간이거든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늘이 트여 있어요. 골목은.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기억 속에 그런 걸 아이들이, 또는 어른들이 즐기지 못하고 살죠. 더불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조치원의 골목을 경험했던 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졌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나이대랑 이름? 저는 85년생이고요. 조치원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타지를 갔다가 사회생활 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선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조천에서는 산지는 제 공간은 어릴 때부터 그대로 있거든요. 오래전에 조치원 골목에서 살았을 때 골목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분위기를 가졌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88 혹시 보셨나요? 네. 1988? 그런 시대까지는 아닌데 거기는 이제 88년도고 저는 85년생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넷플릭스 로그인하는 느낌? 따지면은 퇴근하고 치킨 사들고 가면서 오늘 뭐 재밌는 걸 볼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상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랜덤이기도 하고 막상 가면은 뭐 싸우는 날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골목이나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화 와닿았던 게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골목이 정말 넓어지고 좀 위험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골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집 간의 간격도 사실 되게 좁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정마다 차량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차량의 이동도 필요해지고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골목이 사라지거나 변화하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한 것 같으세요? 또 예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대화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골목이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웃들과의 소통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골목이 넓어져서 그만큼 마음속으로도 거리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한테 골목은 저 인생,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의 출발점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처음 골목길에서 누군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만남도 시작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골목에서 어딜 나가서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그리고 친구는 집을 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의 출발점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이제 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네. 그래서 우리 때 골목은 굉장히 아기자기했지.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다 뭐 거의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골목은 아니었어요. 마당이었지. 네. 마당이었고 그때는 그 추억이 너무 많았지. 그리고 지금처럼 지금은 나는 솔직히 골목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 저녁 때 맞아요. 너무 사건 사고들이 많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점은 그때는 뭐라 그럴까 좀 다 순진했잖아요. 순진했고 친구들이랑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SNS나 뭐 네. 핸드폰 시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지 그냥 없지. 네. 네. 집이랑 집 사이에서 골목에서 애들 많이 만나갖고 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우리 때는 고무줄놀이, 네. 사방치기, 뭐 술래잡기, 아. 그리고 옛날에는 그네. 아. 어르신들이 그네를 매줘갖고 우리 때는 그네 타고 이제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많았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들은 게 많잖아요. 그쵸. 그냥 무섭고 뭐 약간 혐오스러운 골목 막 이런 거를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무섭지만은 나는 나이가 있어도 무섭거든. 현재 조치원의 골목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옛날과 달리 노후화되고 아이들도 줄어 사람의 인기척이 없습니다. 개발된 큰 길가들과 연결 지어지다 보니 더욱 관심받게 된 모습입니다. 약간 그런 정다운 형태의 골목이 사라지면서 약간 이웃 간의 거리가 약간 멀어졌다거나 당연하죠. 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난 너무 안쓰럽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프지. 네. 아주머니께 골목은 어떤 의미였는지. 골목은 추억이었지. 그리고 정겨움?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저희도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드라마, 텔레비전 매체에서만 보고 또 이런 걸 직접 경험을 못 해봤다 보니까 네. 말씀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네. 왜 이렇게 술래잡기 할 때 이렇게 네. 약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인형 캐릭터가. 네. 근데 네. 우리 때는 그게 일상이었어. 그냥 말하자면 굉장히 순수했어. 지금처럼 이기적이로다가 뭐 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재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그냥 순수했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골목길은 이웃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대신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위험한 장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현대의 도시화와 함께 좁은 골목길은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여겨지면서 범죄의 온상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종종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고자 골목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과의 접촉을 피하고 결과적으로 그 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골목이 과거와 같은 소통의 장소가 아니라 회피해야 할 장소로 전락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골목은 더 이상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적 공간이 아닌 위험을 잠재적으로 내포한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골목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있어도 무서울 것 같고 없어도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긴 해. 근데 이게 약간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우리랑 비슷한 학생이나 그런 막 학점이 그렇고 막 학생이면은 별로 그건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좀 외국인 분들이나 아니면 막 이제 좀 무섭게 생긴 남성분들 무섭지 않은 무섭지 않은 이런 골목의 상실로 인한 소통 부재와 개인주의의 문제를 주변의 상황과도 연결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문제가 수영장에서의 장애인 레인에서도 일어납니다. 조치원 수영장은 항상 장애인 레인 하나를 비워둡니다. 사람이 아무리 꽉 차도 항시 비워둡니다. 그런데 장애인 레인을 이용하는 사람은 수영장을 다니는 1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비장애인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요. 골목이 사라지며 이웃 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처럼 장애인 레인이 비워진 상황에서도 소통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아니면 진짜 임산부 이용 좌석 이용하는 것처럼 좌석 색깔을 바꿔가지고 눈에 띄게 한다든가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뭐 색깔을 통해서 차별점을 준다. 그러니까 나도 아예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아. 뭐 펜발 같은 걸로 안내를 해준다든가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장애인분들이 오시면은 누구 뭐 여기 있는 직원을 통해서 고지할 테니 이용자들 다른 레인을 이용하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얘기하며 저희는 골목이나 장애인 레인 모두 공유 공간의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골목은 이웃들이 서로를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장애인 레인은 그들만의 필요에 맞춰 배려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배려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사람들 사이의 공감은 사라지고 오해만 남게 되죠. 중요한 것은 공간의 배려와 소통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지하철의 임산부석에서도 나타납니다. 골목과 임산부석 모두 공유 공간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골목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던 사회적 공간이었지만 현대화로 인해 사라지는 추세로 이제는 개인화된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가 공평하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골목의 상실은 개인주의화된 생활을 상징하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 배려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할 때 배려가 오히려 억압적으로 느껴짐을 나타냅니다. 골목의 상실과 임산부석 문제는 모두 공간 사용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골목. 이 공간은 우리에게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 간의 소통과 관계 형성의 장이었죠. 그러나 골목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점차 서로를 알지 못하고 소통의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주의와 고립감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공유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